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덕션 그레이드 AI 에이전트 시스템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어시스턴트 기능을 갖춘 프로덕션급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부터 메모리 시스템, 평가 체계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8가지입니다. 첫째, 프로젝트 요구사항 분석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 설계를 살펴봅니다. 셋째, 컨텍스트 압축 최적화 기법을 배웁니다. 넷째, 시간적 지식 그래프 메모리를 구현합니다. 다섯째, 최적화된 툴셋을 구축합니다. 여섯째, LLM 평가 시스템을 만듭니다. 일곱째, 프로덕션 모니터링과 로깅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사용 사례를 검증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덕션급 AI 에이전트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LLM 호출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마치 신입사원이 아닌 경험 많은 연구원처럼 맥락을 이해하고 도구를 활용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연구 어시스턴트 기능,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자동 평가 체계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진정한 프로덕션급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먼저 에이전트 케이퍼빌러티라는 열거형을 정의해야 합니다. RSRCH는 논문과 자료 검색, MEMORY는 대화 기억 및 맥락 유지, 이밸류에이션은 성능 자동 평가, TOLS는 외부 도구 활용을 나타냅니다. 시스템 리콰이어먼츠 데이터 클래스에서는 필요한 역량 목록과 함께 최대 응답 시간 3초, 메모리 보존 기간 30일, 평가 인계값 0.85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코드로 명확히 정의하면 개발 과정에서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설계에서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맥스 리스판스 타임은 사용자 경험에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답변도 10초씩 걸린다면 사용자는 떠나버립니다. 메모리 리텐션 데이즈는 저장 비용과 맥락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짧으면 맥락을 잃고 너무 길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밸류에이션 스레솔드는 품질 기준선입니다. 이 수치 이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드시 측정 가능한 수치로 정의하고 타입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해관계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란 여러 개의 전문화된 에이전트가 협력하여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내과, 역과,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협진하여 환자를 치료하듯이 각 에이전트는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얘 하나로 만들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면 다 망하겠죠. 역할을 분리하면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지보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 코드는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의 기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베이스 에이전트는 모든 에이전트의 추상 기본 클래스입니다. 이름과 모델을 초기화하고 프로세스 추상 메서드를 정의해야 합니다. 각 에이전트는 이 메서드를 반드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오어키스트레이터 에이전트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에이전트를 딕셔너리로 관리하고 어싱시오, 게더를 사용해 모든 에이전트를 병렬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에이전트 간 통신은 표준화된 딕셔너리 형식을 사용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 패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 악기 파트에 신호를 보내듯이 오케스트레이터는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하고 적절한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할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오케스트레이터가 비즈니스 로직을 담지 않고 조율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싱시오, 게더를 사용하면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에이전트 간 통신은 표준화된 딕셔너리 형식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때 인터페이스만 맞추면 됩니다. 컨텍스트 압축 최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GPT-4는 보통 8,000에서 12만 토큰 정도입니다. 토큰은 대략 영어 단어 0.75개, 한글 글자 0.5개 정도에 해당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차버립니다.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전 내용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여행 가방에 짐을 쌀 때 중요한 것부터 넣고 접을 수 있는 것은 접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처럼 압축과 최적화를 통해 핵심 맥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중요도 기반 컨텍스트 압축을 구현합니다. 컨텍스트 매니저 클래스는 최대 토큰 수를 8000으로 설정하고 틱토컨 라이브러리로 정확한 토큰 수를 계산합니다. 컴프레스 컨텍스트 메서드는 세 단계로 동작합니다. 먼저 각 메시지의 중요도와 최신성을 결합한 점수를 계산합니다. 최근 메시지일수록 가중치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토큰 한도 내에서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메시지들을 원래 시간 순서대로 재정렬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토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적 지식 그래프 메모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화한 내용을 내일도 기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대화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보는 변하고 연결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 프로젝트 담당자가 지난달에는 김철수였는데 이번 달부터 이영희로 바뀌었다면요. 시간적 지식 그래프는 모든 정보의 시간 도장을 찍습니다. 마치 가계도에 각 사람의 생물연도가 기록되어 있듯이 시간 기반 질의가 가능해집니다. 이 코드는 시간적 지식 그래프를 구현합니다. 템퍼렐로드 클래스는 엔티티 정보와 함께 크리에이티드 앳 생성 시점과 밸리드 언틸 만료 시점을 저장합니다. 밸리드 언틸이 넌이면 현재도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템퍼렐랄리지 그래프 클래스의 키리엣 타임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유효했던 정보만 필터링하여 반환합니다. 지식이 변경되면 기존 노드의 밸리드 언틸을 설정하고 새 노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3월 15일 기준으로 A 프로젝트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툴셋 구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실제로 논문을 검색하고 계산을 수행하고 파일을 저장하려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마치 요리사에게 칼, 도마, 냄비가 필요하듯이 말이죠. 도구는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적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고 너무 많으면 LLM이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핵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명확한 책임 분리, 좋은 설명 작성, 그리고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 코드는 툴 레지스트리 패턴을 구현합니다. 툴 레지스트리 클래스는 도구를 딕셔너리로 관리합니다. 레지스터 메서드는 데코레이터로 사용되어 함수를 정의하면서 동시에 도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서치 페이퍼즈 함수는 학술 논문을 검색합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등록됩니다. LLM은 이 설명을 읽고 언제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도구 설명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논문 검색보다는 AR4워틴, 서멘틱 스칼러에서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같은 설명이 훨씬 명확합니다. 모든 도구에는 타임아웃과 에러 처리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LLM의 저지 평가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AI의 응답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썬의 장점을 설명해줘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AI가 AI를 평가하게 합니다. 경험 많은 편집자가 기사를 검토하듯이 평가 전용 LLM이 에이전트의 응답을 다양한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평가형 LLM은 보통 더 강력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GPT-4나 클로드로 경량 모델의 응답을 평가하는 식입니다. 이 코드는 LLM 저지를 구현합니다. 이벨 크라이티리어 열거형은 4가지 평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RLNC는 질문과의 관련성, ACSHY는 정보의 정확성, HLPFSS는 실제 도움이 되는 정도, SFETY는 안전성 및 윤리성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프롬프트 메서드는 평가형 프롬프트를 생성합니다. 질문과 응답을 제시하고 0점에서 1점 사이의 점수와 이유를 JSON으로 요청합니다. 이벨루에이트 메서드는 모든 기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반환합니다. 정기적으로 인간 평가와 LLM 평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덕션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프로덕션은 전쟁터입니다. 모니터링 없이 배포하는 건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의 계기판처럼 시스템의 건강 상태, 성능, 오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덕션 모니터링은 3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매트릭은 숫자로 표현되는 지표이고, 로깅은 이벤트를 구조화하여 기록하는 것이며, 트레이싱은 요청의 전체 흐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핵심 지표에 알림 임계값을 설정하고 슬랙이나 이메일로 알림을 받으세요. 이 코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에이전트 마니터 클래스는 매트릭과 로거를 초기화합니다. 트랙 리퀘스트 데코레이터가 핵심입니다. 이 데코레이터를 에이전트의 메인 함수에 붙이면 모든 요청의 시작과 끝, 소요 시간, 성공 여부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요청이 시작되면 토탈 리퀘스트를 증가시키고 성공하면 석세스 페 리퀘스트를, 실패하면 페일드 리퀘스트를 증가시킵니다. 파이널리 블록에서 응답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계산하여 로그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검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컴포넌트가 준비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출시하기 전에 다양한 도로와 날씨 조건에서 테스트 주행을 하듯이 AI 시스템도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검증합니다. 단위 테스트를 넘어 전체 시스템의 통합 테스트와 사용자 관점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자와 함께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의미 없는 입력이나 악의적인 입력 같은 엣지 케이스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로덕션급 AI 에이전트는 7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요구사항 정해,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 컨텍스트 관리, 메모리 시스템, 툴셋, 평가, 그리고 모니터링입니다. 기억하세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을 분리하려 전문화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매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덕션 그레이드 AI 에이전트 시스템의 핵심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부터 메모리 시스템, 평가 체계, 모니터링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직접 코드로 구현해보면서 실력을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